기본소득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 찬성됐어요? 부결됐어요? 다 아시죠? 그죠? 왜 부결했나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성남시에서 기본소득제 하잖아요. 청년들에게 돈을 주겠다. 그잖아요. 이건 유럽식 기본소득제가 아니에요. 유럽의 기본소득제는 야, 내가 너 기본소득 줄게. 대신 복지는 못 해줘요. 기본소득을 주는데 왜 복지를 줘요? 실업수당 없어지는 거예요. 기본소득제는 순간. 그래서 스위스의 기본소득 투표 부결된 게 비싸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본질이에요, 본질. 야, 기본소득 안 받고 그냥 복지 주던 거 계속 줘요. 그게 난 거예요. 스위스 가보셨죠? 350만 원? 스위스 물가가 어때요? 가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죠? 극악 무도하죠. 스위스 사람들한테 야, 350만 원 줄게. 아, 왜 그러세요? 기존에 주던 복지 주세요. 우리 제일 유명한 복지국가 스웨덴. 기본소득제 얘기 없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서 사회보장체계와 의료보장체계, 돌봄제도까지 모두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 이미 국가가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반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도입 안 하겠다는 거죠. 기존 복지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남시에서 나온 기본소득은 복지를 없애고 기본소득을 줄 게 아니죠. 복지 플러스 기본소득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랑 좀 논쟁이 다르다. 근데 네덜란드는 도입을 하죠.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다는 핀란드도 도입을 합니다. 얘는 다는 아니고 전국 20에서 58세 실업자 중 선정을 해서 이것도 미치는 거예요. 선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선정됐어요. 받아! 기본소득. 오 마이 갓. 대신 무슨 수당이 안 나오겠어요? 실업수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예,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베이스가 없이 논의가 돼버리니까 그냥 기본소득 찬성하면 레프트, 찬성하면 레프트고 반대하면 라이트다. 이게 우린 도식인데 핀란드는 그런 기본소득을 왜 도입했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돈이 없어서요. 핀란드가 모범 국가라고요? 최근 5년 동안 경제 성장률 1%밖에 못 기록했어요.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었어요. 올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복지 재원이 없어요. 돈 없어서 기본소득 도입한 거예요, 핀란드가. 우리랑 완전 다른 거예요. 성남시는 뭐 했다 그래요? 원래 빚이 많았는데 시에서 빚 다 까고 이재명 씨가 뭐라는 거야? 빚다가 다 없앴잖아. 그리고 돈 벌었어. 그래서 청년 나눠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건 돈이 많아서 나온 게 기본소득제인데 유럽은 돈이 없어서 나오는 게 기본소득제예요. 정부 부채 저렇게 늘었죠. 노령화되니까 복지 수혜자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죠. 복지 수혜자는 느는데 정부가 돈은 없고 그게 기본소득제다. 두 번째, 실험을 했더니 기본 실험했더니 애들이 살쪘대요. 학교를 잘 나온대요. 당연하겠죠. 인도의 가난한 주에서 했으니까. 알래스카 안역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우리 같은 기본소득제를 한 거죠. 석유파에 가서 돈이 엄청 남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곤율이 낮고 불평등이 적은 주가 됐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일국의 굉장히 규모가 큰 나라가 전 사회 구성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일 거예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라 이게 꼭 저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보면 다 일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에스토니아가 그렇게 한다고 그거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시사점은 있는 거죠. 그죠? 시사점. 에스토니아가 한 것도 시사점 있잖아요. 자, 기본소득제는 이제 가보죠. 우린 기본소득제 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복지정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깜짝 놀랄 텐데 기본소득제는요. 교과서적으로는 절대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저는 늘 교과서를 가르쳤기 때문에. 왜? 교과서에는요. 복지제도가 3가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복지제도는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복지제도는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넓게는 2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사회보험이라고 그러죠.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분들 같은 거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공적 부조라고 그러죠. 이게 이거보다 수십 배 크죠. 예산이. 이거는 가시아 씨, 나시아 씨, 다시아 씨가 돈을 모아서 라시아 씨가 돈 모아서 가시아 씨가 받을지 나시아 씨가 받을지 다시아 씨가 받을지 라시아 씨가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받는 거죠. 이건 가시아 씨, 나시아 씨, 다시아 씨, 라시아 씨가 돈을 내서 마시아 씨 주는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저소득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 안전망은 이건 빈자를 위한 거라면 이건 빈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산층이에요. 복지국가는 여러분 복지제도 찬성하는 건 누가 제일 높아요? 중산층이 제일 많죠. 복지국가의 특징이 중산층의 비율이 높잖아요. 두텁죠. 그 다음엔 이거는 물적으로 지원하는데 물적으로 주지 않는 거. 뭐 예를 들면 와서 상담해 준다든지 서비스를 주는 걸 복지 서비스라고 그러죠. 장애인들 이렇게 씻겨드리는 거. 그 다음에 노인들 가서 얘기해 드리는 거. 할아버님, 저 왔어요. 그러면, 왔어.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또 얘기해 주세요. 복지 서비스사 시험도 있잖아요. 자, 끝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기본소득제는 이거예요? 이겁니까? 이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소득제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냐면, 자, 이제 나오셔야 돼요. 첫 번째는 원래 기본소득제 개념이라는 건 서유럽에서 등장한 거고, 이때 등장한 거는 복지 재원이 부족한, 오케이? 여러 복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파의 대안이었다. 우파라고 나쁜 게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파 좌파 저는 도덕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경제 강의하면서 절대로.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 아시잖아요. 제가 도덕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경제의 문제를 얘기를 하죠. 자, 이거였다. 오케이?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봤더니 복지는 보건복지부잖아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다 기재부에서 얘기하죠. 기재부 장관이 얘기해요. 기재부 장관은 복지 정책 수립하는 사람입니까? 경제 정책 수립하는 겁니까? 네, 경제 정책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소득제는 제가 늘 요새 강연하는 무슨 혁명?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큰 영향인 거예요. 왜? 4차 산업혁명의 결실은 뻔하거든요. 뭐가 늘어난다 100%? 실업자. 산업혁명이 실업자를 늘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업혁명이 터지고서 그럼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처음엔 기계를 부셨죠. 러다이트. 지금은 아무도 기계를 부시지 않는다.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죠. 기계 부시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야, 3D 프린터 갖고 와, 씨. 그래서 VR 팍! 이런 사람 없어요. 문자 없다고요. 왜? 인류는 경험을 했거든요. 산업혁명에서 실업자 발생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세 가지로 해결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노동시간을 단축했어요. 8시간 노동제로. 두 번째는 실업을 정당화시켰어요. 권리화시켰어요. 그게 실업보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업을 만들었어요. 자, 사회구조가 100명이 일하던 게 20명이 일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랬더니 30명을 서비스업을 시킨 거예요. 결국 부가가치는 근본적인 건 20%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오는 거죠. 산업혁명은 그렇게 해결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1타로 나오는 게 바로 기본소득제입니다. 그럼 이제 기본소득제의 유래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셨죠. 논의가 되는 이유는 한국하고는 좀 다르다. 넓은 차원에서는 유럽에서 복지국가로 이루어졌던 국가들이 현재 복지재원과 신자유주의 물결에 따라 그게 힘들어졌기 때문에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이고 또 하나의 대안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효수요 창출하고 요거 밑에 말씀드릴게요. 요 두 가지는 요거는 아까 우리 질문하셨던 분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얘기라 더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이것도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왜? 복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적 부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국민이고 제가 정부예요. 공적 부조하려면 사회보험 미가입자 중 정부가 소득, 연령, 오케이? 네, 건강 상태, 피부양자, 부양자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지정하려면 정부가 돈이 조금 들겠습니까? 완전 많이 들겠습니까?
그럼요. 얘 소득이 얼마인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얘 피부양자가 몇 명인지 부양자가 몇 명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건강상태 뭔지 학력은 뭔지 다 조사해야 돼요. 비용이 조금 듭니까? 많이 듭니까? 근데 기본소득제는 그게 없죠. 여기서 들어온 사람 20만 원씩 주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요? 그죠? 그게 좀 하나요. 이건 더 재밌어요. 이것도 뒤에 보시겠지만 왜? 서유럽에서는요. 얘가 실업보험 대상자잖아요. 의무적으로 무슨 소득제 대상이 됐어요? 기본소득 대상이 됐죠. 옛날엔 취업하면 실업보험이 어떻게 됐어요? 끊겼잖아요. 인젠 취업해도 무슨 소득은 나와요, 여전히? 기본소득. 그래서 근로역을 높이려고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복지 관리비가 없어지고 원래대로 하면은 근로역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랑 달라.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경제 정책적으로 유효 수요가 창출된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노동시간 단축, 총노동소득 감소. 그죠? 노동시간 단축될 거고 노동소득이 감소되고 유효 수요 부족하면 경제활동이 부전해지고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본소득제로 해결하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굉장히 경제적인 제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제도다.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기본소득제를 우린 청년 기본소득제가 이제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런 차원인 거죠. 취업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각 가게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하잖아요. 한마디로 캥가루 주게 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주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노인은 노령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청년 할 때는 기본소득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청년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거는 저는 도덕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청년이 중요한 게 소비 성향이 높고요. 소비 성향이 뭡니까? 소득분의 뭐다? 소비가 높죠. 버는 족족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많이 창출돼요. 그래서 경제에 좋고 두 번째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 청년이 항상 첨단 제품 소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벤처기업이 성공하고 4차 산업이 성공하려면 청년 소득이 높아져야 돼요. 3D 프린터 나왔어요. 누가 써요? 할아버지가 VR 끼고 이거 보셨어요? 이거 신천이요? 안 하시잖아요. 할아버님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비 성향이 높기도 하지만 뭐 얼리 어댑터 했잖아요. 젊은이들이 얼리 어댑터란 말이에요. 그죠? 얼리 어댑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이 있어야 벤처가 성공하고 나라가 발전해요. 도덕의 문제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발 경제를 도덕의 문제로 재단하지 말자.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경제는 정말 경제의 문제로 재단해야 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발전할까? 어떻게 잘 될까 생각해야 되는 건데 빈부격차 나쁘다. 그거는 정치와 사회에다 넘겨주자는 거죠. 우리는 빈부격차가 경제 이 나라에선 해롭냐 좋냐 이것만 생각해 보자는 거. 그게 올바른 경제학도죠. 냉철한 사회과학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뭐였어요? 다시 기본소득에 대해서 뭘 말씀드렸던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거와 다르게 기본소득제라는 건 북유럽의 복지정책의 대안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의 문제 때문에 등장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로욕을 높일 수 있는 원래 수단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너무 오늘 감사했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